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 참,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힘드신데, 자, 이 다이어를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거냐? 자, 아까 우리가 마인드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자, 마인드풀인데, 자, 이 마인드풀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쓴다는 게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머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 자, 다이어가, 자, 뜻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뜻이 처음 생겼을 텐데, 자, 처음부터 뜻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가 처음 사용됐던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확장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이어가, 뜻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랬을까? 자, 의미가 뭐 되었다요? 자, 그렇죠. 확장되었다. 자,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죠? 확장되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 거고, 좀 나쁜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머릿속에 탁 박히라고 그런 나쁜 단어들을 좀 들어줍니다.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병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의 병신. 자, 처음에 병신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팔이나 다리가 없어서, 자, 정상적인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을 병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병신을 어디다 쓰냐면, 자, 제가 책상을 사용하는데 책상이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책상이 자꾸 옆으로 쓰러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책상을 병신 같다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사람에서 어디로 확대된 겁니까? 물건에 확대됐죠. 그죠? 또 아니면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또 병신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그 의미 확장을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서 저희도 한번 그 상황적으로 확장시켜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일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언어가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살아남아서 확장된다면 어느 의미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의미가 확장될 때, 자, 객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확장되냐.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실은 문법화의 과정이다. 이런 언어학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나오는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확장을 할 때 제일 먼저 물리적인 영역에서 의미가 생겨요. 물리적인 의미라면 우리가 어떤 장소나 공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치? 우리가 이건 인지적하고도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공간이나 물체를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자, 어떤 시간적 현상에도 확장되고요. 이 시간적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영역까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영역이 확장되고 나면 어디까지 하면 추상적인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자, 요런 단계를 거쳐서 확장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문 분야의 언어학 분야의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놨죠. 그죠? 자, current라는 일반적인 단어, 즉 known 명사고요.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영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옮겨서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커가 보면 원래 기본 뜻이 뭐였냐면 커 또는 크로스라고 밑에 해놨죠.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다. 자, 그래서 커의 기본 의미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어떤
물체가 흘러간다겠죠. 그죠? 자,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확장시키면 흘러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눈에 잘 띄는 게 물이죠, 물. 그죠? 세계 지도를 딱 보시면, 자, 물이 싹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또 아니면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보면, 물이 흘러가고, 또 강에 갔을 때 물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뭐로 쓸까요? 바닷물의 흐름이면 해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수간만이 자, 조류. 그 다음에 이거 안 나왔지만 그냥 물의 흐름도 current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만 흐른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또 우리가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즉 우리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죠. 자, 여러분이 휴대폰을 쓰는데도 충전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충전하셔야죠. TV를 보는데도 자,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전기도 흐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 3번 뜻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electric current 해가지고 전류로도 쓰입니다. 그죠? 전류. 그럼 전기만 흐르나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뭐가 흐를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또 공기가 흐를 수 있죠. 그죠? 에어 커런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에어 커런트를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류, 그죠? 기류,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죠? 공기의 흐름. 뭐, 그 큰 공기의 흐름, 자, 우리가 뭐, 기단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공기의 흐름도 기류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흐릅니까? 자, 우리가, 또 흐르는 게 하나 더 있죠. 아, 세월이 흘러요. 그죠? 시간이 흘러요. 자, 네 번째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시류죠. 시류. 시류. 또, 시대가 흘러 또, 그죠? 시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것만 흐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뭐, 예전에 근대기에 모더니즘? 자, 그죠? 요런 것들도 또 바뀔 겁니다. 그죠? 자, 흘러가서 바뀌고, 그게 이제 사조죠, 사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세도 흘러갈 것이고요. 경향도 흘러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문예 사조, 이런 것도 전부 시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또 확장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뭐가 발달했어요? 경제가 발달하게 됐죠. 그죠? 자, 경제가 발달하게 됐는데, 자, 이 경제에도 우리가 흐르는 게 하나가 있죠. 자, 이게 명사로는 아닙니다만은, 자, 명사로는 이게 있죠. currency. 자, 뭐가 있어요? 통화, 화폐. 경제에는 흘러다니는 게 통화, 화폐.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이어의 뜻을 보실 때 무조건 뜻이 8가지다 하면 8가지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기본 뜻에서 의미를 조금씩 하나씩 확장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물리적인 의미에서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신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고, 정신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추상적인 걸로 또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적 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확장적 사고가 쉽게 이야기하시면 mindful learning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챙기면서, 마음을 쓰면서 하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밑에 다른 예를 하나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더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subject라는 단어입니다. 자, sub가 의미로 아래라는 뜻이고요. ject가 던지다 또는 여기서는 던져지다는 뜻입니다. 던져지다. 자, 그래서 subject의 가장 기본 뜻은 지배, 복종, 영향인데요. 던져졌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뭐가 맞습니까? 받는입니다. 받는. 자, 그래서 지배, 복종, 영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배, 복종, 영향이 중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 시대를 가면, 자, 지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자, 그러면 그 지배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국민이나 백성 또는 거기에 따른
신하들. 그죠? 그래서 국민, 백성, 신하가 왜 서브젝트로 쓰이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또 어디로 옮겨져 갔어요? 자, 우리가 문장이나 수업 시간, 국어 시간을 옮겨갔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물들, 그죠? 지배를 받고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물들. 그래서 서브젝트가 주어, 주제 이렇게 쓰이고 제목 이런 걸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루어지고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을 찍을 때 보세요. 지금 저도 여기 촬영하고 있지만 이 촬영에 하고 있는 제가 뭐가 됩니까? 이 촬영의 피사체, 그죠? 피사물이 되겠죠. 자, 그렇게 쓰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과학 좋아하시고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과학에도 과학의 대상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실험자, 피실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물론 이거 외에 뜻이 무수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일 때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될 때는 서브젝트를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였을 때 제1뜻이 지배를 받는, 복종을 받는, 종속하는, 자, 전치사 to를 써서요. be subject to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사용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2번에 받기 쉬운, 걸리기 쉬운, 그렇죠. 자, 병에 지배, 복종,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걸리기 쉬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또 3번 뜻이 생겼을 것이고요. 자, 동사로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형용사나 동사로 쓰였을 때 가장 기본 뜻에 수거가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관용적 표현도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어휘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드리면, 자, 다이어가 뜻이 많다고 해서 1번부터 8번 뜻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의미 확장, 상황 확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current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쵸? current라는 표현은 자, 흐름에서 나왔으니까 자, 흐르다에서요. 그죠? 흐름에서 자, 뭐가 흘러가는 게 있을까요? 바닷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해류, 저류, 물의 흐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흘러요? 공기가 흘렀어요. 기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흘렀어요. 전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시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향이나 추세가 흘러가요. 그죠? 문학이 흘러가요. 문의 사조가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이고, 경제에서 화폐가, 돈이 흘러가네요. 그래서 currency가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